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메이저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급등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역시나 상승장에서는 기술주, 빅테크 이런 종목들이 잘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으로 돌아가면 다우는 1.29% 상승한 32,812포인트, 나스닥은 2.59% 상승한 12,668포인트, S&P 500은 1.56% 상승한 4,155포인트로 현재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볼린저밴드 대한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월가에서 S&P 500이 저항을 받는다라면 4,100 중반 또는 4,200선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4,100 중반선까지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약간은 과열 고점 단계이나 현재 증시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질 이유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이제 CPI 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며 CPI가 잘 나온다라면 컨센보다 낮게 나온다라면 한 번 더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증시가 이제 급등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보면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의 하락에 지금 현재 하락이 되고 있다. 중국이 군사훈련 일정을 펠로시가 대만을 떠나는 4일 이후로 접으면서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현재 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과 다른 모습입니다. 푸틴처럼 완벽한 독재 정권을 구축하지 못했고 올해 가을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큰 3연인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군사 충돌 가능성과 함께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일단은 이제 군사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국제유가도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 마이너스 3.84% 지금 하락하면서 90.79불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길거리에서 주유소를 이제 보면서 직접적으로 유가의 하락을 실감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지금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경기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현재 컨센 지금 현재 보시면 ISM 비제조업 PMI에 따르면 7월 기업 활동은 전월 55.3에서 56.7로 이렇게 확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가 53.5로 둔화되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달리 지금 현재 56.7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조업의 공장 생산지수와 유사한 지표로 인식되는 기업 활동지수는 연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신규 주문 증가율은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3개의 서비스 산업 중 광업, 부동산을 중심으로 10개 산업이 성장을 보고한 반면 단 3개의 산업이 현재 둔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완화 시그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밀린 주문은 6월의 급격한 증가 이후 일부 하락 반전했고 배송 시간은 여전히 길어졌지만 증가 속도는 2021년 초 이후 가장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남에 따라 재고는 10월 이후 최저점으로 하락했으며 공급망이 완화되고 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하면서 업체가 지불하는 물가 역시 80점이라서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점인 72.3으로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스 지수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빅스는 마이너스 5.33% 하락하면서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도 중립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공포를 넘어 중립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술주 종목들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나 이제 CVS 헬스 같은 경우 6.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강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실적에 좋은 실적, 컨센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섹터별로 본다면 에너지 섹터 마이너스 2.36%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도 제가 AMD 같은 경우 한번 테크팬 채널에서 다뤘었는데 지금 현재 포워드 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포워드 P가 20.22 현재 앞으로 향후 5년 EPS 성장률을 보면 28.1로 현재 포워드 P가 20.22배 대신 앞으로의 5년 EPS 성장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AMD 같은 경우는 이제 PC 수요도나 우려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낮게 잡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으나 다시 마이너스 6%대 하락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 하락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AMD를 선호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면 이제 경쟁사와 다른 분위기의 2분기 실적, 이렇게 AMD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비 70.1%, 전 분기 대비 11.3% 정도 올라가면서 EPS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시장보다 보수적인 PC 시장 전망이 하락 이유였으나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인텔의 지분 시장 점유율을 이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점점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QQQ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리니지 밴드 상단 부분을 약간은 뚫은 모습이고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 그리고 현재 121선 위로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7.96으로 70에 거의 근접을 한 상태이고 CCI는 155.93으로 현재 100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이제 마이너스 21%,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30%에 근접을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QQQ만 보더라도 9%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2주간 9%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PI 같은 경우도 이제 볼리니지 밴드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RSI가 65.63, CCI가 143.5에 위치하고 있고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13.69%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증시가 상승하면서 SLXL 8%대 상승, TQQQ도 마찬가지로 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증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첫 번째로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현실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전쟁 종료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증시 자체는 지금 현재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적립식 분할로 꾸준히 매수를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